한의사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노래하는 한의사 김옥원 원장 그리고 서경환 전 김일성 주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요. 예, 좀 이렇게 전국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강동제약 그 창업주 최수부 회장이 이제 운동하시다가 이제 사우나에서 네.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뭐 사인이 심장마비.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심장마비로 나오는데 그 고령자분 가운데는 그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좀 많으시죠? 많죠.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기지맥지한 상태에서 이제 40도 이상의 고열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있다 보면은 심장에 압박이 생겨가지고 네. 심장에 이제 무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일본에서 이제 도쿄 천연 장수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예. 일본이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온천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1년에 한 1만 7천 명 정도 목욕으로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 있는데 80%가 75세의 고령자라고요. 이야기합니다. 예. 그 정도로요. 예. 그래서 목욕은 참 몸의 피로도 좀 풀어주고요. 상당히 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예. 아닌 건가요? 예, 그건 맞는데 그 네. 방법적인 부분에서 예. 조금 잘 습득을 해갖고 해야죠. 방법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그럼요. 있는 게 예. 문제죠. 특히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어차피 연세가 계시는 분들은 고혈압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고 네. 예. 심장 그다음에 내 혈관은 이미 약해져 있어요. 경화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밖으로부터 열을 지속적으로 칵 주거나 이런 경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한다 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보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잘못하시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뭐 의식 장애, 그다음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장이라 그런 것은 잘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 네. 최수부 회장님도 몰랐을 겁니다. 심장이 약한지 뭐 이렇게 강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침욕이라 그러죠. 목까지 이렇게 다 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혈관에 확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저기 사우나에 예. 가보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고혈압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 술을 네. 먹는 사람들은 네. 자, 사우나 하지 마십시오. 음.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진짜 흘려들을 말이 아니군요. 굉장히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말이군요.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교훈을 찾아서 거기다 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 혈압이 높은 사람들도 사실은 목욕탕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되는데 방법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네. 그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 목욕탕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특히 찜질, 응? 더운데.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열을 밖으로 올리면 혈압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실제 그런 사람들 딱 탕에 들어가면 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이게 당장 무슨 돌아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하면서 좀 치료, 예. 땀 좀 빼면서 지금 치료 좀 받으십시오 하면 아,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치료법들 들어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픈 부분은요. 반드시 들어갔을 때 전해질, 수액 보충만 잘하시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들어갈 때 뭐 마실 만한 그런 그렇지. 수질 같은 그건 것들을 반드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면 좀 뭐 괜찮다. 뭘 갖고 가야 돼요? 네. 근데 물이죠, 뭐 충분한 물, 예, 물 섭취해가면서 땀 드시는 거. 빼려고 들어가는데 물 마시면 그 효과 없죠. 땀이 더 잘 나오죠. 그런데 목욕 예. 같이 이렇게 찜질방에 들어갈 때 물은 맹물보다도요 예. 염분이 약간 더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항상 말씀해 필수예요. 이거 예. 이거가 그 연세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북한에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김일수의 뭐 목욕요법이라고 오목수요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도 어디 제2의 저게 그 호흡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탕욕에다 한약재 또는 우유를 넣고 이렇게 들어가면 피부로 먹는 보약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우나나 찜질 이런 거 말고 그런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거는 건강에 좋은 겁니까? 좋죠. 예. 상태 나빠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나쁘지. 뭐 고온에 들어갔으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네. 저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한 37도 정도 네. 온도를 권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보통 고온이라 목욕탕 가면 거의 한 40도 40도, 예, 정도 40도 이상인데 40도 이상 하면은
이제 산소 호흡량도 예. 좀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몸에 이제 열도 너무 많이 혈관들이 확장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그런데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뭐 특성마다 다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바로 옆에 냉탕이 있잖아요. 예,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분들. 피부 혈액순환에 좋다고 또 네. 그렇게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좀 위험한 건가요? 제가 오늘 목욕에 관한 부분에 대해 내가 좀 얘기 좀 그래요. 할게. 예. 네. 네. 그 목욕에는 丼물이 있고 찬물이 있어요. 네. 丼물도 이게 40도 이상이 있고 40도 이하 있어요. 네. 한 38도, 39도.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몸이 많이 피곤해서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뜨거운 데로 들어가서 풀어보면 이게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요. 이게 요산이 배출되면서 사람이 피로가 풀려요. 아니, 반- 제가 지금 그건 잘못됐어요. 어. 뭐냐, 땀을 간호사들의 의견이 나오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예. 근육들이 너무 풀어져 버린다든가 아니면 혈관이 너무 확장돼 버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럴 경우에는 찬물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진정시켜주는, 열을 시켜주는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는 운동하자마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동하고 나서 이게 안 풀려갖고 그래 있는 사람이 몸이 지푸둥해서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 일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피로가 안 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온도가 38도, 39도, 40도 이하 되시는 데 들어가서 있는데 한 15분 정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면 내 쪽에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예. 머리가 피곤이 싹 풀리게요. 사무직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38도 정도 물에 한 15분 정도 그렇죠. 그렇죠.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신다는 분들 아니면은 뭐 체육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종이 축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냉탕이라는 게 있어요. 네. 13도에서 20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면은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몸의 온도를 36도 5도로 올리려고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피돌기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냉탕 같은 거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냉탕을 꼭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최수부 회장님도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뜨거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마비가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 뭐 사람마다 특성인데 제가 아까 이제 여쭤봤던 거는 그렇죠. 예. 온탕에 좀 있다가 냉탕으로 갔다가 예. 냉탕에서 수영 한 번 했다가 다시 온탕으로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그거는요, 이렇게 연세가 많을수록 갑자기 더운 데서 차운 데 들어가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심장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부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혈관에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혈관에 탄력성이 없는 연세 드신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찬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고환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져 정력이 좋았다고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좀 주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연세 드신 분들 만약에 그렇게 하시다가 예. 안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그게 뭐 있냐면요, 이렇게 더운 데서 갑자기 찬데 딱 들어가면 쫙 수축이 되니까 심장 이런 부위가 심장마비 때문에 그렇지. 일반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더운 데 있다가 찬 데 갈 때는 발만 삭여서 심장으로 벗어난 부위를 찬물로 해서 약간 자국 준 다음에 예. 그다음에 들렁달렁하면 그다음에 한두 번 해서 괜찮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욕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마디로 샤워를 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개념도 있어요. 아, 목욕이 치료가 된다. 수치료라고 볼 수 있죠. 많이 하죠. 예. 족욕도 다 일종의 목욕이죠. 네. 예. 그 중에서 뭐 있냐면 이게 우리가 겨울에 이게 찬물에 들어가서 냉수 마사지 하잖아요. 이 자체는 치료 목적이거든요. 감기가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이렇게 성인병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찬물 요법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잘해야 돼요. 잘못하거나 고혈압 그러면 있고 이러신 분들 찬물로 목욕하는 게 좋다. 그 자국을 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런 방법이. 그 요즘에 바람을 쐬는 풍욕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림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니 이 옷을 전부 다 벗는 거죠. 완전히 홀딱 다 벗고요. 밖에 야외에서 예, 팬티도 다 벗고 속옷도 다 벗고. 근데 다 벗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풍욕. 예, 바람 전체를 다 치롤하게 벗는 거죠. 하나 걸치지 예, 않고. 걸치지 않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담요 하나 들고 가가지고 네. 다 옷을 덮고 있다가 한 1분 정도 더 입고 있다가 확 벗잖아요. 네. 그럼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몸속에 이제 경락을 다 순환시켜 준다고 볼 수 있죠. 어. 제일 좋은 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네.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집에서도 하면 돼요. 집에서도 할 수 예, 있나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베란다 문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담요 하나 듣고 옆집에서 볼 것 같은 그렇죠. 저 건너편에서 아니, 그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풍욕장이라고 네. 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풍욕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나요? 있죠. 이 자연의 바람, 그다음에 뭐 신선한 공기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순환도 시켜주고 기도 순환 시켜주는 이 방법이 원리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그 산림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다른 얘기는 있잖아요. 우면을 흡수하는 요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면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있다가 이렇게 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 나무가 특히 소나무 계열이 많은 쪽에 딱 들어가면 이게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면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산림욕을 하는 방법이 이제 김 원장이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예. 네. 아무쪼록 이 장마철 또 여름 묻어 있으니까 목욕도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비법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서경환 원장 그리고 김우곤 네. 원장.